승용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정도 뒤져 있다는 거죠. 광주역 일자리 시설 공장에 저것이 가동되게 된다면 곧장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하향 평준화, 지역별 임금 격차를 두겠다는 그 음모를 현대차 그룹으로 대변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선호도는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뚝 떨어진 생산량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비용은 높은데 생산성은 경쟁업체들에 비해 낮고 혁신으로 해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자동차 산업이 왜 이렇게 위기에 몰렸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완성차 업계의 마티형격인 현대차가 지난 3분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환율과 제품 리스크로 주력 시장인 해외에서 고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실적 악화 원인과 4분기 시장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지난 3분기 경영 실적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2010년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사상 최저치입니다. 에어백 문제로 미국에서 이뤄진 리콜과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로 한꺼번에 비용이 발생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객 예방 안전 품질 활동 등 일시적인 비용이 더해져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매출을 견고히 유지했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입니다. 2013년 한 자릿수를 기록한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경쟁력이 어제 오늘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랫동안 이게 이제 내재되어 있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결과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더 이게 암울한 거는 앞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서 이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시장 환경도 어렵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신흥국의 금융 불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대차는 내년에 미국 시장에 SUV 등 신차를 내놓고 정면 승부로 위기를 돌파할 계획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던 현대차가 올해는 환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 신유철 기자, 환율로 인한 타격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 악재도 실적 부진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네. 먼저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되자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올해 3분기 글로벌 생산 물량에서 신흥국 비중이 32%에 달할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신흥국들이 실물 경제 악화, 정치 불안 등으로 환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10에서 30%가량 하락하면서 현대차 영업 손실액은 1,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주력 시장인 미국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1%가량 떨어졌지만 전체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영업 손실액이 6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율 하락도 한몫을 하면서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률은 1.2%, 다시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면 1원 정도를 남긴 헛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아차는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아차는 3분기 영업 실적이 1,173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은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요. 지난해 통상임금 1심 패소로 8,640억 원을 영업비용으로 3분기 영업손익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3,200억 원 감소했다고 보이는데요. 기아차 역시 환율 리스크 등으로 올 3분기 영업이익률은 0.8%에 불과합니다. 야, 정말 심각한데요. 자, 황윤표 기자. 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환율 리스크 말고도 현대차의 부진이 예전부터
계속되었단 말입니다. 네. 예, 특히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뭐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16년에 이제 8.1%에서 2017년 7.4%까지 떨어졌고 올해 지금 3분기까지는 7.5%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이제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점유율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 중 한 곳이 이제 미국인데 일본의 엔저 정책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지금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이 경쟁 브랜드인 이 도요타 렉서스에 비해서 저렴하지도 않고요. 또 소나타의 판매 가격이 일본의 경쟁차인 캠리보다 비싼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도요타에 비해서 품질이나 브랜드 가치가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는 그 SUV와 픽업 트럭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세단을 주력 모델로 내세운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맞는 최고의 인기가 요새 SUV거든요.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으면 팔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품질로 만회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차 올해 미국 신차 품질 조사에서 뭐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서요? 네, 일단은 그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신차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가 1위, 기아차가 2위, 현대차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산차 세계 브랜드가 1, 2, 3위를 모두 석권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외신들은 이제는 토요타, BMW가 최소한 차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배워야 할 게 생겼다며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 3분기 그 품질 때문에 실적이 악화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순위가 이제 판매량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건데 이게 여전히 이제 브랜드 파가 약하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이 품질 리스크로 대대적인 리콜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2016년에 그 미국 소비자들이 그 세타2 엔진이 탑재된 YF 소나타 차량에서 시동이 꺼지고 심한 소음이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뒤늦게 고객 88만 명에게 무려 3조 원대의 수리비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등 리콜에 나섰고요. 이 기아차까지 합치면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 리콜 건수가 199만 대나 됩니다. 예. 이 최근에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이 108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 결과 이 문제가 된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충돌 사고 6건에서 이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결함으로 인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번 달 중순 그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나가야 합니다. 이 기아차 소울 차량 엔진 화재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현대는 또 다른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뭐 중국인들이 미국 차가 싫다 대신에 다른 나라 차를 사겠다 이러면서 반사이익을 좀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난 그 6월 기준으로요 중국 내 미국 자동차 판매가 23%나 떨어진 반면에 이 현대기아차 판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6월에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 187만 대 중에서 지엔과 포드 등 미국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18만 대에 그쳤고 이 한국계 승용차는 11만 4천 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토종 브랜드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현대기아차와 비슷한 크기의 차를 반값으로 팔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고 이 품질도 빠르게 개선되는 등 갈수록 현대기아차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의 4분기 실적 전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4분기에 리콜 관련 추가 비용이 없고 영업일수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이 1조 원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예. 또 미국의 자동차 수요가 부진한데도 3분기에 16만 7천 대를 팔아 지난해 3분기보다 판매량이 소폭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SUV 모델인 산타페의 신형 모델 판매가 시작된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자,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계속 불안한 점도 있고요. 또 신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부실에 따른 리콜 불확실성 등 이 품질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그 경쟁사들 역시 대규모로 그 미국의 SUV 중심의 신차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픽업 트럭과 대형 SUV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고 세단형은 30% 이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형 중심의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은 전략 차종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차의 실적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고비용 저율 문제입니다. 해외 경쟁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반면 생산성은 낮기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수술해야 한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 고비용 저율 문제.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자동차 업계에서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HPV라는 게 있습니다. 네.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이제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이 짧을수록 이제 생산성이 좋다 그런 뜻이죠. 예. 현대차 국내 공장의 경우 26.8시간으로 이 도요타와 포드, GM 등 주요 경쟁사보다 깁니다. 특히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경우 14.7시간에 불과해서 국내 공장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가 2016년 당시 환율로 주요 자동차 업체의 평균 임금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5개 완성차 업체는 9,2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에 반해 도요타는 9,104만 원, 독일 복스바겐은 8,04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현대차 현장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잦은 파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 기자, 현대차, 기아차 올해도 파업이 좀 많았죠? 네, 현대차 노조는 올해 7년 연속 파업에 나섰고요. 기아차도 사상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의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날을 세웠습니다. 예. 단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노사 합의가 빠르게 진행됐고 그 결과 대규모 파업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만 하더라도 몇 년간 이어진 파업으로 생산 차질 대수는 44만 대 이상, 누적 손실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이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낸 상황에서도 지금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놓고 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이 추진된 배경은 뭡니까? 네,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광주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설립해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정책입니다. 현대차가 참여 의사를 밝힐 때부터 노조 측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예고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노조가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그 총파업을 예고하면서까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1일 울산 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만일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네. 광주형 일자리 시설 공장에 저것이 가동되게 된다면 곧장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하향 평준화, 지역별 임금 격차를 두겠다는 그 음모를 또 노조는 지금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중복 투자로 다른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의 반대 목소리에 네티즌들은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 밥그릇은 챙기겠다. 아니면은 같이 먹고 삽시다. 밥그릇 뺏어간 것도 아니고 밥그릇에 밥 좀 덜어서 나눠 먹자는데 왜 총파업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 노조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죠. 중요한 게 광주 일자리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 팩트만 가지고 노래해야지. 비정노동자들 연봉 8천 9천에
자기 밖으로 챙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본질이 호소하는 것들이거든요. 노조가 반대를 하지만 사실 광주 완성차 공장은 고임금 구조로 위기에 몰린 국내 자동차 산업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자, 신 기자, 현대차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노조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비판 여론이 컸었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실적 악화 요인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비해 임금은 높지만 잦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이어서 기술 투자는 안 하고 자국민에게 가격 차별하고 경영 악화를 노조 탓으로 돌리는 현대차 경영진에게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대차 위기는 곧 협력업체의 위기이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협력업체들의 상황과 현대차 위기 탈출 해법은 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영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부품업체들의 현실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3차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최근 들어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바닥이고 정말 어렵죠. 시부러가 많이 났지. 주변에는 도산과 폐업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이 도산하고 오히려 3개 있다가 뭐 2개 도산하면 하나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2개가 도산하는 게 문제죠. 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품 업체와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한때 대출을 권유하던 은행들도 부품사들을 외면한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의 권고도 먹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률적으로 여신을 자제한다든지 회수한다든지 하게 되면 분명히 은행이 또 비 올 때 우산 뺏는다라는 그러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출 옥죄고 지금 그래서 신용 경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구나 하고 있습니다. 차 불모지에서 반백년 동안 어렵게 일궈온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데요. 자, 신 기자, 현대차 입장에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 현대차 노사 인단협의 핵심 안건이 2, 3차 부품 영역사의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지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 낮게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 운영이었습니다. 네. 또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현대차의 생산 기술과 품질 개선 노하우 그리고 경영 진단 서비스 제공 방안도 있었는데요. 동반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노력 등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협력사들에게 슈퍼갑인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생 방안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500억 상생 자금을 내놨는데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국민 혈세로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동차 1차, 2차 갑질 행사를 건절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현대차, 지금의 위기를 부르는 원인은 잘 나갈 때 자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자, 황 기자, 네. 왜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현대차가 이제 역사가 지금 올해가 딱 50년이거든요. 역사만 보면 좀 대단한 회사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 이제 불모지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제 글로벌 800만 대를 팔아서 세계에서 이제 5위 생산량을 자랑하면서 자동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토요타가 리콜 사태를 겪었고 미국 GM이 파산 직후에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등 좀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이 큽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와 해외 모델 차별 논란, 또 에어백과 급발진, 리콜 등 안전 문제 논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기사 댓글 대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회사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정도입니다. 또 고급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를 내놓지 못해서 수입차에게 시장을 내주고 노조의 제밥그릇 챙기기에 이 국민적인 불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강성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 저생산 구조,
일단 단가 자체가 워낙 높다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노사 분규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대차가 지금의 위기를 맞은 또 다른 이유는 혁신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올해 초 이제 미국에서 열린 그 국제 가전 박람회 CES에 참석했던 그 정의선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품질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포르쉐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직 현대차의 품질이 뭐 글로벌 탑 메이커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네. 여전히 세계의 그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인데 그간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게을리 해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에 지금 새 사역을 짓기 위해서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소비자 취향이 지금 다양해진 그 SUV 모델로 바뀌고 있는데 뒤늦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경영진들이 기술과 품질의 혁신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 즉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전에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는 융합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정도 뒤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 따라가던 부분에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 역할로서 선도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먹거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위기는 곧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의 정상화, 특히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자, 황 기자, 네. 현대차의 혁신 성장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그 현대기아차 지금 상황을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독일 브랜드처럼 고급차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차에 비해서 자동차를 싸게 팔 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샌드위치 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놓일 뻔했던 삼성전자가 대규모 연구 개발 끝에 삼성전자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와 수출 모델의 차별, 늦장 리콜 등 국내 소비자가 그 현대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노사 갈등도 이 소비자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다행히 선전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판매 규모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현대기아차 하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 적당히 타는 차다 이런 인식을 좀 이제는 좀 벗어나서 예. 수준 높은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 자동차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의 13%,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빼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고비용 저율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속병을 더 키운 겁니다. 누구도 나서서 말하기 꺼려하는 노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요구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긴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경쟁력을 발휘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개개인의 임금을 줄여서라도 전체를 끌고 가는 노세 단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반대로 우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채 양보도 없이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물러나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